네, 6장이고요. 내부거래 시 지분법 이익.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 연결 및 연결재무제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또 하는 건데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내부거래 관련해서 조정분계 쪽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특수회계 남아있긴 한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결합 쪽, 합병회계 쪽이 좀 어려우니까 좀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자, 일단 6장 보시면 내부거래 의의가 나와요. 네,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셔가지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죠. 그리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거래는 각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외부와의 거래가 되어서 별도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거래 내용을 그대로 보고해야죠. 보고 안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입장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서는 내부 거래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없애주는 조정분계를 하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밑에 내려오시면 재고자산이 주로 나오죠. 거의 한 80% 정도 이게 나오고요. 한 20%는 유형자산 쪽이 나와요. 유형자산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로 파느냐, 아니면 기업 실체 내부에서 파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재고자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뭐 회계 처리 쭉 해드리고 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 저거 왜 하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하시면서 공부하실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 1, 2, 3, 4, 5 숫자 구하는 거니까 그거 바로 구하는 게 사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해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쭉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만약 보시고 나서 나 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고 그 관련된 조정분계 관련된 문제가 뭐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2번에 1번 정도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내부 거래 관련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의 영역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답만 맞추시면 돼요. 어쩌면 그게 더 샤프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 연결실체 내에서 재고자산이 거래가 된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기업 실체 외부로 판매되는 경우와 판매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분법이 계산할 때 미실현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도 사실 조정분계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한 걸 다 없애긴 해야 돼요. 뭐냐면 A회사가 B회사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그 B회사가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을 외부로 팔았다고요. 근데 A회사에 뭐가 남아있어요? 판매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B회사에는 매입한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조정분계 입장에서는 다 없애줘야 되는데 근데 손익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로 판매되는 경우에 미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정분계는 좀 달라지죠. 근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내부거래 우리가 공부할 때 미실현 손익 했잖아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세요. 자, 보시면 상향거래예요. 판매 방향은 종속회사에서 지배회사고 하향거래 같으면 지배회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연결조정 대상회사는 주로 종속회사고 왜냐면 그쪽에서 이익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향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배회사가 이익을 봤으니까 그쪽에서 주로 뭐 조정이 되겠죠. 연결조정 분계는 수익비용 상계 제거 그리고 미실현 손익 제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요 밑에 뒤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고요. 그 예시를 제가 분계 끊어가면서 쭉 쫓아갈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하향 판매 시 발생한 미실현 이익 제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해당 판매된 재고자산이 연결실체 외부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내부거래에 대한 제거 연결 조정 분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예제는요 실현된 거예요. 실현된 거 보시고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01년 중에 지배기업인 갑회사가 A라고 할게요. 1,000원에 재고자산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종속회사 을회사한테 1,200원에 판 거예요. 그리고 을회사는 동재고자산을 외부 실체에 1,500원에 판 거죠. 그러니까 내부 미실현 거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법이 계산할 때는 뭐 내부 거래 조정할 게 없죠. 그죠? 금액으로 보면 재무 이익으로 보면요. 근데 이제 연결 조정 분계를 해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지울게요. A 회사가 외부로부터 1,00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A 회사가 B 회사한테 1,200원에 팔았다고요. 그리고 얘가 외부로 1,500원에 판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근데 우리는 연결실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연결실체 입장에서 보면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1,200원 주고받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제거되어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외부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에선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A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요게 1번이라고 하고 요게 2번이라고 하고 요게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입장에서 보면 사왔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1000 주고 샀겠죠. 그리고 재고를 이렇게 인식했을 거예요. 그죠? 자, 2번이 문제죠, 사실. 자, 2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A 회사 입장에서는 팔고 얘가 산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매출을 했죠. 얼마예요? 1200에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매출을 1200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현금이 들어왔겠죠. 현금으로 할게요. 매출 인식했으니까 매출원가 인식해줘야죠. 그럼 매출원가 얼마예요? 매출원가는 1000원에 사왔으니까 1000원이고 재고자산은 없어지겠죠. 자,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2번 거래 입장에서 보면 얘는 1200에 현금을 주고 재고를 사온 거죠. 그러면 재고가 1200 이렇게 잡힐 거고 그리고 현금을 1200 줬을 거예요. 그죠? 자, 3번 보시면 팔았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안 했죠. 얘는 뭐 없을 거고 3번에서는 뭐예요? 매출 얼마? 1500 그리고 현금 1500일 거예요. 그리고 매출원가 얼마 잡아요? 얘는 재고를 1200에 사왔으니까 1200에 매출 원가 기록하겠죠. 재고 1200이고 매출원가 1200 이런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를 합한다고 했잖아요. A 플러스 B 분계를 합하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분계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걸 합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냥 분계 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한번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를 잠깐만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입장에서 보면 이 1번 거래 있잖아요. 1번 거래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자, 지울 거 한번 지워볼게요. 같이 볼게요. 여기 재고 있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을 다 합할 거니까 얘 100이랑 얘 100은 지워지겠죠. 그죠?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죠. 한번 쭉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1번 거래에서는 현금만 넘어와요. 차대는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2번 오면은 얘가 1200을 준 게 얘가 1200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연결실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주고받은 거는 맞는데 근데 실체 내에서 주고받은 거니까 어차피 금액 똑같죠. 없애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있나요? 자, 해볼게요. 그리고 이 재고 1200 있죠? 재고 1200이 여기 1200이랑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2번 입장에서 보면 매출 1200이 넘어왔고요. 그리고 매출원가 1000원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요 3번 거래. 3번 거래 보시면 매출 1500 그리고 현금 1500 매출원가 1200 이렇게 적겠죠. 요거는 단순 합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연결 실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연결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1000원에 사와서 1500에 판 거잖아요. 그러면 1번 거래 입장에서 보면 연결 입장에서 보면 2번 거래는 없는 거고요. 자, 연결 실체 입장에서 현금 1000 줬어요. 그리고 재고를 이렇게 사왔죠. 근데 2번은 없는 거래고 연결 입장에서 보면 3번 거래는 자, 매출을 1500으로 발생시켰죠. 그리고 현금 1500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거 판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 1000 매출원가 1000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것도. 그러면 이 1000이랑 지워도 되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도 매출 1500 그리고 매출원가 1000이고
현금 이쪽 1,500, 이쪽 1,000이니까 현금은 이쪽에 500 적으면 연결 입장에선 이런 붕괴를 끊는 게 정확하겠죠. 근데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매출은 얼마예요? 매출은 2,700이에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요? 2,200이죠. 그리고 현금은 얼마예요? 차대 계산하면 현금이 500이죠. 물론 이쪽과 이쪽의 매출이랑 매출 원가가 달라진 건 맞아요. 근데 보세요. 매출이랑 매출 원가 계산하면 손익 얼마예요? 500이죠. 이쪽 매출이랑 매출 원가 계산하면 손익 얼마예요? 2,700, 2,200이니까 500이죠. 그래서 손익 입장에서는 똑같다고요. 근데 조정분계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연결실체 입장에서 하는 게 조정분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출 1,200 없애주고요. 매출 원가 1,200 없애줘요. 이런 분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비용이 1,200씩 인식됐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이 1,200, 1,200이 뭐예요? 이때 발생한 요 매출이랑 매출 원가 그냥 없애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드리는 이유가 요렇게 쫓아올 수 있느냐 요걸 보고 이해하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셔서 자, 뒤로 가볼게요. 이제 예제 1번은 사실 그냥 연습이고요. 이제 예제 2번부터예요. 자, 얘는 미실현됐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지배기업인 갑회사는 외부로부터 1,000원에 매입했대요. 그리고 종속기업인 을회사한테 1,200원에 판매했고요. 을회사는 01년 말 현재 동재고자산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뭐예요? 미실현돼 있다. 그러면 지분법 이익에서도 요거 차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다시 가볼게요. 3번은 없어졌죠. 왜? 얘가 외부로 팔지 않았죠. 1번, 2번 상태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자, 1번 현금 1,000 주고요. 그리고 재고를 사왔어요. 그리고 2번 팔았죠. 어떻게 팔았어요? 매출 1,200 그리고 여기 현금 1,200 그리고 매출 인식했으니까 당연히 매출원가 인식해야겠죠. 매출원가 얼마 인식해요? 1,000원에 사왔으니까 1,000원이죠. 그리고 여기도 재고 1,000. 자, B 입장에서 1번은 없고 2번 거래에 대해서 현금 1,200 줬죠. 그리고 재고 1,2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왜냐? B가 외부에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A랑 B를 한번 합쳐볼까요? A 플러스 B를 해보면 자, 1번 입장에서 보면 지워볼게요. 이 재고 A는 팔았다고 회계 처리했죠?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얘는요? 이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또 있나요? 지울 거? 현금. 여기 현금이 여기 현금이랑 상계되죠. 또 있나요? 자, 이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금 1,000. 매출 얼마예요? 매출 1,200. 매출원가 얼마죠? 매출원가 1,000. 그리고 나머지 현금 1,000. 재고 1,200. A, B랑 합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연결은 어때요? 연결은 사와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연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2번 거래를 허용하지 않죠. 그러면 A가 그냥 사와서 들고 있는 거예요. 팔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현금 1,000 그리고 재고 1,000이죠.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해보면 현금 1,000 얘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재고 1000 요거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매출은 없어져야겠죠. 1200 없어져야 돼요. 아, 이쪽이죠. 그리고 매출원가 얘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재고 얼마예요? 1000원이죠. 200원 줄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고를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이런 연결 조정 붕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연결 조정 붕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매출 1200 취소했고요. 매출원가 200 취소했어요. 여기서 아까 1000원에서 120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미실현 손익이 인식돼요? 1000원짜리를 1200에 팔았으니까 A회사가 200만큼 이익을 봤다라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로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미실현 손익 200이 그대로 인식되어 있는 건데, 그 조정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거라고요. 매출 1200 없애고 매출원가 1000 없앴으니까 200만큼 없어지겠죠. 그죠? 그 반대급부로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은 뭐예요? 원래 1000원이었어야 되는 금액인데, 재고자산이. 근데 팔면서 1200원에 팔았으니까 B회사 입장에서 재고자산을 1200원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200원 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200 없애고 재고자산을 200 줄여주는 붕괴를 하는 거죠. 근데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쫓아서 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지분법이 우리가 내부 거래 손익, 미실현 금액, 그거 지분율대로 혹은 100% 이렇게 상향, 하향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63페이지요. 상향 판매 시 발생한 미실현 이익 제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아까는 하향 판매였고 위로 상향 판매예요. 우리가 이익 입장에서 보면 이게 B회사가 인식하는 시점, 아니 금액, 그리고 A회사가 인식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죠. 지분법 이익 할 때는. 근데 연결조정분계에서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볼게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해당 판매된 재고자산이 연결실체 외부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내부거래에 대한 제거, 연결조정분계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치세요. 연결조정분계는 상향 판매와 하향 판매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상향 판매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는 건요,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향 판매를 하든 하향 판매를 하든 동일하다고요. 근데 지분법 이익이 원래 B회사의 당기 손이익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A회사 하향 판매한 경우는 100% 인식했잖아요. 그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분율에 따라서 지분법 이익에 다르게 적용하는 거지, 연결조정분계랑 관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좀 다시 보시면, 자, A회사가 있고요, B회사가 있어요. 근데 상향 판매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에요. 자, 1번이 이거고요. 100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2번이 1200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현되지 않고 그냥 미실현된 상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하나의 연결실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A회사 입장에서 볼게요. A회사는 어떻게 돼요? 산 거죠, 이번에. 판 게 아니고. 그래서 1번 거래에 대해서는 A회사가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자, B회사 볼게요. B회사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재고를 1000에 사왔죠.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자, 2번 거래. 이 거래를 해보면 A회사는 재고를 사왔죠. 재고를 1200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했죠. B회사는요, 팔았죠. 그래서 매출 인식할 거고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매출 인식했으니까 매출원가 1000, 그리고 재고 1000이죠. 자, A랑 B를 더해 볼게요. 자, 여기 재고 1000, 이쪽 재고 1000 동일하니까 지워지죠. 또 있나요?
현금 이쪽에서 1200 지급했는데 이쪽에서 1200 받았으니까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입장에서 보면 현금 1000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리고 2번 입장에서 보면 재고 1200, 얘가 A 입장이죠. 그리고 요거 매출이랑 매출원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결 입장에서 보면 재고 사왔네, 현금 주고, 이거 끝이잖아요. 외부로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요 2번 거래는 없는 걸로 보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연결조정 붕괴다 라고 보시면, 자, 얘는 동일하죠? 재고는요? 200이 줄어야겠네요. 재고 200 줄고, 매출 1200 줄고, 매출원가 1000원 줄겠죠. 매출이 1200 줄고 매출원가가 200 준다라는 뜻은 손익 200이 감소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향 판매를 하던 하향 판매를 하던 어쨌든 회사 전체, 연결실체 전체에서는 200의 손익이 감소하는 거는 맞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때, 지분법 이익을 인식할 때 상향 판매인지 하향 판매인지는 그때 가서 적용되는 지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미실현 손익 자체가 줄어드는 게 이것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63페이지에 연결조정 붕괴는 상향 판매와 하향 판매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64페이지 갈게요.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인데요. 유형자산도 항상 생각하실 때 뭘 딱 나왔어요. 그럼 삼각자산인지 삼각자산이 아닌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삼각자산이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고, 삼각자산이 아니다 그럼 매각됐을 때 손익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유형자산의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연결조정 붕괴로 조정하여 상계 처리된다. 이거 물론 이런 거죠. A 회사랑 B 회사랑 서로 유형자산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비삼각자산이에요. 그럼 재고자산이랑 사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삼각자산은 어떻게 돼요? 삼각비를 어떻게 인식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자, 판매 방향은 뭐 상향거래, 하향거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조정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연결조정 붕괴 비삼각자산 있잖아요. 이건 사실상 재고자산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삼각자산이 토지죠. 그리고 밑에 연결조정 붕괴 보시면 삼각자산 보시면 건물, 일반적으로 건물이고, 그리고 처분손익 상계 제거하고 유형자산 변동금액 제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밑에 유형자산 변동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 제거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조정이익이 처분손익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처분손익은 사실 우리가 A랑 B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손익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재고자산을 1000에서 1200에 팔았어요. 근데 A 회사는 재고자산이 100이었고 B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이 사왔으니까 1200이 된다고요. 원래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1000의 재고자산을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인정되지 않는 거래를 하면서 재고자산 200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익과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매출 금액이 1200 발생했고 매출원가 금액이 1000 발생했고 이익이 200 발생했죠. 그 상대 계정이 뭐예요? 재고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유형자산도 처분손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A 회사가 만약에 1000이고 A 회사가 1000이라는 재고자산을 1200에 팔았어요. 그럼 얘는 처분손익 200을 인식할 거고, 얘는 원래 연결실체 입장에서 보면 1000원짜리 유형자산을 1200으로 인식했으니까 유형자산을 200 과대계상 해준 거잖아요. 그죠? 요걸 조정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네, 회계 처리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비상각자산의 내부 미실현 손익 회계 처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재고자산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000원인데 1200에 처분했어요. 해드릴게요. 자, A 회사고요. B 회사예요. 원래 1000원인데
1200에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연결 실체다 라고 하면, 자, A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야? 토지가 1000이었으니까 토지 1000 날리고 현금 1200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익을 인식했을 거예요. 자, B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토지 1200에 샀으니까 얜 1200이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근데 연결실체 입장에서는요?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얘네끼리 막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플러스 B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은 주고받았죠? 여기. 그리고 토지는 얼마예요? 상계치면 200이죠. 그래서 토지 200, 이익 200이죠. 토지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으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연결조정분기 어떻게 해요? 반대 조정해주면 되겠죠. 없는 걸로 돌려야 되니까 토지를 대변에 그리고 이익을 차변에 적으면 되죠. 이것도 내부거래 이익에 대한 제거죠. 만약에 이것도 외부로 팔았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미실현손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고자산뿐이 아니라 유형자산도 미실현손익 관련해서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만 인식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그 밑에 보시면 방가로 2번에 삼각자산의 내부 미실현 이익 회계처리 있잖아요. 보시면 내부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연결조정 분계로 조정하고 해당 자산의 잔존 내용 연수에 걸쳐서 상각시 연결조정 분계로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익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 이익이 토지 같은 경우는 외부로 처분됐을 때 실현되니까 그때 인식 반대 조정해주면 되고 삼각자산 뭐예요? 항상 그랬듯이 삼각기간에 걸쳐서 그 이익이 조정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1000원짜리를요. 종속기업에게 1300원에 팔았대요. 그럼 300원 이익이 났겠죠. 그럼 이거를 외부로 팔았으면 오케이 괜찮아 상관없는데 외부로 팔지 않고 그냥 B회사가 쓰고 있다. 보통 유형자산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쓰고 있겠죠. 네,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실현 된 거잖아요. 그럼 손익 조정 해줘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종속기업 이 건물을 기업 실체 외부로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연결조정 분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는 3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A회사가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조정 분계는 하향 판매하던 상향 판매하던 똑같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B회사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1000원짜리를 1300에 팔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A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보고 B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볼게요. 자, A회사는 현금을 1300 받았습니다. 팔았으니까. 근데 얼마짜리라고요? 1000원짜리라고요. 건물 1000. 그래서 이익을 300 인식했어요. 그죠? B는요? B는 건물을 1300에 샀죠. 현금 1300을 줬어요. 자, 근데 보세요. B가 건물을 사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B가 해야죠. 근데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이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A가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사왔으니까 B는 이제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근데 원래 1000이었는데 1300이 됐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는 B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맞는 거죠. 1300에 내용연수 3년, 잔존 내용연수 3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금액이 433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감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연결실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연결 입장에서 보면 이 거래는 없는 거래예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누가 해야 돼요? A가 해야죠. 근데 A의 장부금액 얼마예요? 1000이죠.
잔존내용연수 3년. 그러면 333을 감가상각비 하는 게 연결의 입장이에요. 연결이 생각했을 때 맞는 거래. 그러면 A의 감가상각비는 1000에 3이니까 얘는 333이고 감누도 333 인식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1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A 플러스 B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금 1300은 주고받으니까 없어지겠죠? 건물은 얼마예요? 건물 순액은 차변에 1300, 대변에 1000이니까 건물이 300이죠. 이익 얼마 났어요? 이익 300.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감가상각비 433. 감누 433. 자, 그럼 조정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로 가죠. 그래서 얘는 아예 없는 애예요. 연결 입장에서 보면. 그죠? 전혀 발생하면 안 되는 아이들인데 발생했죠? 없애줄게요. 건물은 과대평가되어 있으니까 없애줄 거고 이익도 없애줄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토지랑 똑같죠? 동일한데 근데 요 300 있잖아요. 요 300의 이익을 실현시켜요. 왜? 저 감가상각 금액 차이 나는 게 100이잖아요, 지금. 왜 100이 차이 나요? 감가상각비 대상 금액인 건물이 300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건물이 300 증가했기 때문에 잔고 금액이 증가했으니까 그 금액만큼 잔존내용연수에 걸쳐서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계 처리만 그대로 가져보시면 감가상각비 433이었죠? 연 333이 맞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100 줄여줄 거고 이쪽 감누는 또 마찬가지로 100 줄여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미실현 손익 이익 딱 생각했을 때 됐다 300 그래서 300 제거하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양거래인지 하양거래인지 판단한 다음에 지분율 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상각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익 발생이 하면은 잔존내용연수에 걸쳐서 실현된다. 왜? 이익이 300 줄었고 비용이 100 줄었으니까 원래 300이었는데 200만큼만 효과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265페이지 가셔서 연결재무제표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 손익, 내부 미실현 손익, 상호 채권, 채무 등이 상계 제거되기 때문에 개별 재무상태표상에 존재하는 해당 금액을 제거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제거 붕괴라고 하는 게 뭐예요? A랑 B가 거래가 되었을 때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거하고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A A대로 거래를 했을 거고 B는 B 거래대로 했을 건데 법적으로 경제적 실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제거해서 A 플러스 B의 경제적 실체가 얼마를 벌었는지 채권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게 연결재무제표의 의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결재무제표 분석 시 고려사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결정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사업의 이질성 동그라미 3번 지배 종속기업 간 내부거래 4번 개별재무제표 비율과 연결재무제표 비율 간의 비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내용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